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주택자 대출 규제, 두 번째로 디딤돌 대출도 규제를 하겠다 발표를 했다가 보류하고 수정해서 다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전세 대출이에요. DSR 적으로 좀 적용을 하겠다. 전세 대출의 금액을 감소시키겠다. 거기다가 집주인 신용도, 상환 능력도 확인을 하겠다.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다. 이 사람도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전세를 주고 있다. 이 사람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집을 구할 때 돈을 좀 더 마련해야 될 수도 있고, 다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어디 보자. 자, 요즘에 되게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대출이거든요. 대출.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원래 대출이라는 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어렵기도 하지만 헷갈리기도 하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상담을 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출 보면요, 이런 거 좀 있어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최근에 무슨 일 있었지? 자,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주택자 대출 규제. 네, 요게 있었어요. 일단 1주택자들 있잖아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집으로 전세를 가거나 하는 경우에서 대출을 다 규제하겠다. 앞으로는 1주택자도 대출 규제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났던 이슈가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도 규제를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다가, 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이고 이거를 왜 갑자기 규제하느냐, 우리 실수요자들이 지금 큰 문제가 생긴다, 하지 말아 해가지고 일단 보류하고 수정해서 다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좀 뜯어 고쳐서 다시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전세 대출이에요. 전세 대출 DSR 요거를 적극적으로 좀 적용을 하겠다. 사실 DSR 적용이 전세 대출에 약간 온화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DSR에 적용시켜 가지고 다른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 요거랑 플러스 해서 전세 대출의 금액을 감소시키겠다. 감소시키겠다. 요거 거기다가 전세 대출 받을 때 집주인 신용도 그리고 상환 능력도 확인을 하겠다. 요게 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이슈들이요, 최근 한 달 안에 이루어져요. 한 달. 이제 오늘이 지금 10월 2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20일 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안에 나왔던 대출에 대한 규제, 이게 사실 되게 큰 거거든요. 여기 하나하나가 되게 큰 거고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인데, 이게 최근 한 달 안에 다 나온 거야. 와, 그러니까 이게 더 헷갈리고 어렵고 그러지.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 공부를 하고 나도 확인을 해야겠다 하다가, 야, 이거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가지고 온 건 아니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알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얘기하면은 일단 먼저 전세 대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세 대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세 대출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로 전세 대출이라는 건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기간을 좀 줄여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우리 전세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거 좀 그리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여기 보면은 원래 우리가 주거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월세랑 전세가 있어. 근데 원래는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로 이동하는 시간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전세금이 1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억이라고 하면은 내가 1억을 모으는 기간 동안에 월세를 살면서 한 5년이든 10년이든 살면서 모아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경우였는데, 전세 대출이 생기면서 이 5년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을 1, 2년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2, 3년? 한 2년에서 4년 정도로 줄여주는 거죠. 원래는 1억이라는 전세금을 모으려면 5년에서 10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2천만 원까지만 모으면은 8천만 원이라는 전세금을
받게 해주는 거야. 대출로 받게 해주는 거니까 기간을 확 줄여주는 거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전세 대출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낮은 금리. 죄송합니다. 요거를 끄고 해야 되는데 다시 편집. 자, 두 번째로는 낮은 금리. 대출이라는 게 되게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대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은행 대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있거든요. HF라고 하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요거고, HUG, 요즘 보증보험 때문에 많이 들어보실 텐데, 허그,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SGI, 서울보증보험,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세 개 기관에서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전세대출을 받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보증서라는 게 이 기관 세 개에서 은행에다가 보증서라는 수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수표. 그래서 야, 우리가 수표로 나중에 돈을 지급을 할 테니까 너네가 먼저 빌려줘 라고 해서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기간, 되게 큰 보증기간이죠. 확실한 보증기간에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자도 받고 수수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세 대출의 좋은 점, 역할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서민들의 주거비 감소.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은, 서민들이 원래 기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모으는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거를 짧게 해주는 것도 있고 금리도 낮게 해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야. 왜냐하면 원래는 내가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50만 원짜리 집에 살아야 돼. 근데 전세 대출을 하게 되면서 1억짜리를 하게 되면서 2천만 원은 내 돈이고 8천만 원을 전세 대출로 받았어. 근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거비가 감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세 대출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 자체가요, 이런 겁니다. 보증금도 낮고 금리도 낮고 기간도 이렇게 짧게 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약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이제 전세 대출이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좀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규제하겠냐고 한다고 했냐면은, DSR을 적용하고, 두 번째로는 전세 대출 금액을, DSR은 타가 났네요. DSR은 적용을 한다. 이것도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줄이겠다, 그리고 부담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역할로 해서 이거를 좀 적용시키는 거고, 전세 대출 금액도 거의 비슷해요. 대출을 양을 좀 줄여서 가계대출의 그 위험성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기존에 80%가 나왔거든요. 보증금의 한 80%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를 10에서 20% 정도를 줄여서 결국에는 한 60%? 50%, 60% 정도까지밖에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주인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까지 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 대출을 줄이겠다는 뜻이고, 안 해주겠다, 조금 많이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전세 대출이 한 200조 정도 되거든요. 200조 정도 되는데 이거를 줄이게 되면은 사실 부동산 시장의 어떤 많은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계부채 관리, 그 다음에 시장의 과열도 막을 수 있어. 왜냐면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전세 대출을 안 해주면 전세가가 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매매가에 적용이 돼가지고 같이 과열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제일 크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야, 전세 사기 일어났잖아. 위험성이 크니까 전세 대출을 좀 줄이겠다. 허그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줄이겠다.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역할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나중에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들으면 너무 좋은 얘기고 좋아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있잖아요. 전세 사기범들이라든지 집값을 올리는 투자자들, 투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잡는 거거든요, 서민들. 그럼 갑자기 내가 1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2천만 원 정도는 갚아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 사람 2천만 원이 없을 경우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만큼 월세를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집주인도 어디선가 그 돈을 또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렇게 발표를 할 건지 아니면 상황이 바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준비는 해야 돼요. 시장에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줄 겁니다.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도나 정책이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알고 있어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출 이거 조금 공부하셔가지고 알고 있고 준비를 미리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집값이 뭐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수요자들한테 당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조금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다, 이 사람도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전세를 주고 있다, 이 사람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집을 구할 때 돈을 좀 더 마련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준비해야 돼요. 공인중개사인 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